2020년 미니 취창업 박람회 로컬 라이프로 로컬 커리어 문의하실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크리에이트 나인의 이소연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서 오늘을 선택하신 것처럼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선택지 안에서의 선택이 아닌 나의 일로서 선택을 가지고 오늘을 이렇게 꾸려 오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통의 역사를 기록하는 기록 전문가 그룹 기영록 대표이사 안보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온천동에서 들락날락 커뮤니티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여원의 김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농한기에는 농촌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주식회사 농업회사 법인 촌스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주 향교거리에서 대한공간 룸 1, 2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프로깅 대표 이다현입니다. 네, 모두 인사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생긴 것도 다 달라요. 그리고 하는 일도 다 다르죠. 네, 이렇게 다른 역량을 가지고 로컬에서 커리어를 쌓아가는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면은 반드시 회사에 취직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모두의 공통점이기도 하지만 꼭 일을 회사 안에서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렇게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회사의 바깥에서 자기만의 역량을 뽐내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통점이 모두 창업을 하신 분들이었는데요. 창업을 하게 되신 계기부터 한 분 한 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창업 계기를 생각하면 그때 딱 하나 떠오르는 장면이 그냥 둘째 아이를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 저희 집 옆에 되게 이쁜 카페가 있었거든요. 그 카페 앞을 지나는데 여기 여성인력개발센터 직원분들이, 그러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니까 평일 오전에 그 카페에서 그런 구직 신청 대의를 하셨겠죠?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구직 신청서 하나만 쓰면 음료수 공짜로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구직 신청서를 썼어요. 그리고 구직 신청서를 쓰고 나서 거기 육거리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저 그때 나이가 30이 넘었을 때였는데 여러분들의 적성을 한 번 더 검사를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일주일 동안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제가 백수 친구 둘을 데리고 가서 들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MBTI 검사도 하고 막 사절제 나의 꿈은 나의 목표로 이런 거를 적은 그런 활동을 하고 운 좋게 충북 여성 인턴이 돼서 1년 동안 여성 인턴 그거를 하다가 셋째를 임신을 하는 바람에 다시 여성 인턴을 하고 사회에 나가야 되는데 셋째를 임신을 해버리니까 다시 취업 시장에서 제 가치가 이제 다시 확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이제 일을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냥 애를 키워야 되는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마침 또 그때 세일본부에서 여성 창업 경진대회를 처음으로 시도를 하셔서 제가 그때 만삭이고 할 일도 없고 하니까 그 아카데미를 듣고 어떻게 경진대회를 나가서 대상을 받게 돼서 지금 이 자리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창업에 대한 원대한 꿈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는데 저의 요만큼의 욕심과 아이디어의 반과 여기 세일센터 세일본부 선생님들의 의지의 반을 합친 결과물이에요, 제가. 그래서 아이 셋을 키우면서 취업은 너무나 힘들어서 아이 셋을 키우면서 창업을 선택을 했는데 여기까지 온 거는 제 생각으로 봤을 땐 되게 최적의 솔직히 선택지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100% 장애로 창업을 한다라는 거는 너무 불가능한 일인 것 같고, 제가 이 청주 지역에서 또 이 좋은 시기에를 잘 맞춘 아주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올 수 있었던 거에는 안보아 대표님의 역량이 그래도 뒷받침되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그 다현 대표님은 어때요? 저도 제 인생에 창업이라는 단어가 정말 아직도 낯선 단어거든요. 저는 이제 미술대학을 나와서 이제 미대생 전공자인데,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미대 나와서 뭘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항상 많았어요. 그냥 평범하게 미술학원에서 선생님 일도 하고 그렇게 짧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예술 크루를 활동을 했었어요. 동아리처럼 이제 마음 맞는 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프로젝트성 전시도 하고 이런 활동을 했는데, 근데 미술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그런 직장 생활도 좋지만 뭔가 저의 역량을 더 키울 수 있는 활동이었던 그 크루 활동이 더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끌리니까 이 활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활동 자체가 사업성을 좀 가져야겠다 하면서 여기저기 알게 되죠. 그래서 처음 시작도 저희도 교육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충북 시민재단에서 LG 로컬 밸류업 사업에서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사업성을 좀 더 길렀고, 이제 거기에서 나타나는 이제 거기에서 지역에 대한 가치를 좀 더 배운 것 같아요.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프라와 자원이 정말 소중하고 풍부하다. 이거를 우리가 살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두 분 다 보면은 각 지자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토대 안에서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은 제일 그래도 연륜을 가지고 제일 깊이 있는 사업을 꾸리고 있지 않을까 예상되는 여원 대표님. 네, 들어볼게요. 깊이는 없습니다. 저에게도 우연한 기회로 창업을 하게 된 거고요. 저는 한 직장을 32년 다니고 제가 이제 혈액암 진단을 받으면서 희망퇴직을 하게 됐고요.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항상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라서 퇴직을 하고 매일 일하던 사람이 일을 안 하니까 답답해서 여기저기 배우러 다니던 시간이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 안보아 대표님처럼 우연히 제가 페북에서 본 충북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얘기한 그 여성 창업과 관련된 사회적 기업을 한 달짜리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운명의 장난이라고 할까? 그게 끌려가지고 제가 교육을 받게 됐고, 거기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고, 제가 직장 생활에서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알게 돼서 이게 바로 내가 할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회적 기업 창업과 과정을 거치고 이제 작년에 사회적 기업을 창업을 해서 이제 만 1년 된 기업가인 상태입니다. 네, 생각보다 저는 그 일과 회사를 연관 지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창업을 할 수 있는 게 기반에는 그 직장 생활에서의 그런 시스템 경험이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패널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선 그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거는 나의 그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조금 이런 게 조금 더 중요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에 딱 맞춰서 나를 찾아와 주었던 그런 이렇게 지원 프로그램들, 그런 부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안재은 대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지금 농사를 짓고 있지만 농사 질 생각은 전혀 못했거든요. 이제 창업도 되게 희미하게 나 언젠가 한 번쯤 창업해보고 싶다라고만 생각했지 어떤 걸 창업한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제가 지금 이제 농사 지으면서 창업도 농업 기반으로 창업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시골에 들어갔기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시골에서 저는 지금 현재 문의면에서 살고 있는데, 문의에서 너무 교통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해서 다시 도시로 나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여기 살게 되니까 너무 좋다. 이 좋은 거를 어떻게 시골한테 내가 돌려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2015년 정도에 그 리틀 포레스트, 그 다음에
뭐 삼시세끼 이런 붐이 불어서 아 내가 저 프로그램을 해보자. 저는 그 당시에 레크레이션 강사를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장님 댁을 빌려서 이장님 댁에서 1박 2일 동안 삼시세끼 프로그램을 내가 직접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서울에 있는 10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밤 주워가지고 밤밥 해먹고 뭐 삼시세끼를 해먹으면서 마을 주민들과 윷놀이하고 그런 과정을 겪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제가 원래 목적에 맞는 그 시골한테 다시 내가 좋았던 것을 돌려주고 또 그로 인해서 도시 사람들이 시골에 대한 정서를 느껴가는 게 제가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확장하다 보니까 시골에서 13끼 먹기 프로그램이란 것도 하게 됐고 2015년부터 지금 2020년 1월 달까지 그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 왔고요. 시골에 있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 다 농사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야지 내가 정확하게 시골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내가 농사로 먹고 살기는 힘들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거는 농촌 콘텐츠를 만들면서 농촌에 있는 경제적인 기반을 만들어주고 도농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게 내 일이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활동가로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창업을 해야지만이 내게 되고 사업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농업회사 법인을 창업을 했고 또 계속해서 콘텐츠를 생산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고요. 여기에서 제 얘기도 궁금하신가요? 네. 네, 저는 원래 제가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해시태그를 달기로 이제 공대 누나라는 해시태그를 가끔 써요. 저는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처음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놀라시더라고요. 네. 안 그럴 것 같은가 봐요. 네, 그래서 엔지니어 출신으로 저는 이제 생산 현장과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게 분석실 실험실에서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근데 이 망할 놈의 뭐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9시에서 6시 이렇게 퇴근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험 결과에서 그 소수점 한 자리까지 내가 봐야지 퇴근을 막 할 수 있는 막 그런 성격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그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나중에 이제 가정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계속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게 가정 생활이 내가 그 일과 가정을 이렇게 같이 가져가는 거에 있어서 반드시 내가 나의 일 때문에 결혼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또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의 삶 안에서 나의 일을 꾸려 나가는데 이거는 조금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혼을 앞두고서 또 다른 게 준비를 했어요. 제가 이제 평소에 좋아했던 것들에 대한 건데 이제 그 사회에서 무언가로 또 인정을 받으려면 최소한의 조건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자격증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결혼을 해서 또 타지로 가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저도 호기심이 많은 편이어가지고 연 대표님처럼 뭐 많이 배우러 다니고 이렇게 막 그랬었어요. 그때 학교 공부도 다시 했었고 이제 공대 누나였잖아요. 근데 아이를 가지고 출산하는 그 과정 안에서 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 다시 또 졸업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아이를 이제 케어를 하다가 아이를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또 일할 수 있는 기반이 그냥 다져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여성들의 삶에서 그 경력 단절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의 경험으로 봐서는 경력 단절이 저한테는 그렇게 체감이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또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여성이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제 스스로 이렇게 조금 피해서 왔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피할 것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도 그랬으니까 너네도 그렇게 해봐 라고 이야기하면은 다른 언어의 또 꼰대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꺼내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자리가 조금 더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육아와 출산의 그런 게 공백기들이 경력 단절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 패널 분들의 이렇게 적절한 이렇게 배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기혼 여성과 그 미혼 여성이 적절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안보아 대표님이랑 저는 지금 육아를 함께 하면서 그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원 대표님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끝났죠. 그리고 여기 두 분은 이제 미혼이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각각의 입장은 어떨까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의 이야기로서 뭔가 조금 정리가 싹 될 것 같은데, 어떤 기사를 봤는데 휴양지로 가는 비행기였대요. 근데 이제 젊은 신혼부부랑 아기가 탔는데 애기가 막 우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근데 그게 너무 심하게 울었는지 어쨌든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그 비행기에서 이렇게 아기가 울어서 엄마가 달래다 못해서 뭐 승무원이 이렇게 잘했다는 미화가 섞인 기사였어요. 근데 그거를 아무리 뜯어봐도 아빠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애가 우는데 엄마는 막 이렇게 동동거리고 있을 텐데 그 아빠는 뭐 했지?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댓글을 보면 그렇게 애가 비행기에서 오는데 엄마가 애를 몇 시간 동안 달라지는 게 말이 되냐? 그 엄마 진짜 뭐 이렇게 쫙쫙쫙 댓글이 달리는 거야. 근데 이제 거기에 아빠는 뭐 했길래 아빠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는데 댓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든 생각은, 저도 첫 아이를 낳고 그렇게 키웠거든요. 아빠에 대한 의존도 없이 키웠어요. 그냥 되게 누군가 강요하지 않았고, 누군가 너는 아이만 키워야 돼라고 한 번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어차피 애를 누군가에게 키우려고 하면 또 그것도 돈이 들고 내가 어디 가서 뭐 얼마를 버느니 그냥 내 아이나 잘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나 스스로를 좀 방어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7년 동안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아이를 키우면 아이가 어린이집 간 동안이라도 3-4시간이라도 일하고 싶어요. 그래서 빠듯빠듯 막 일을 알아보는 엄마들을 보면 그냥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솔직히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를 이제 유치원에 다 보내놓고 상대적으로 조금 시간이 많아서 충북 여성 인턴을 하면서 느낀 것은, 내가 7년 동안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보아야 너 뭔가 다른 거 할 수 있어, 보아야 너 다른 거 할 수 있어 라는 누군가 한마디라도 해줬었더라면 내가 7년의 시간을 그렇게 보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주변에서 아이를 키우면 주변 할머니들도 그래요. 우리 딸내미는 그냥 회사 가서 나한테 애 맡기고 힘들어 죽겠어. 자기 애기 엄마는 잘하는 거야. 이런 소리만 계속 들으니까 내가 잘하고 있나? 난 되게 좋은 엄마구나라는 거에 저 스스로가 조금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걸 하나의 직업으로서 되게 잘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오히려 저는 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인데 7년 동안 저를 가둬놨던 거죠. 그래서 여성 인턴을 하면서 정말 뭔가 해방됐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지금도 너무 상상할 수 없이 이 시간을 나노 단위로 쪼개는 이 생활이 너무 힘들고 바쁘지만 지금 여태까지 결혼한 이후에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일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안보아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육아와 일을 함께 병행을 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또 나답게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보면은 그런 엄마들을 보는 시선들이 가끔은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육아와 가정과 그리고 일을 함께 병행하는 저희들을 보면서 미혼인 두 대표님들은 생각이 어떠세요? 저는 조금 대표님들하고는 별개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시골에 있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있는데 내가 굳이 결혼을 해야 될까? 아니면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아야 될까? 라는 생각을 요즘에 와서 좀 더 많이 하게 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목적과 목표가 확실하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게 되려고 하면은 결혼이나 아니면은 육아 이런 게 걸림돌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직 미혼의 입장에서는
그런 제 먼 미래가 약간의 두려움이 들기도 하고, 그럴 바에는 나는 아직까지는 비혼주의자는 아니지만 비혼을 나중엔 선언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되게 결혼과 육아는 아직까진 저한테는 불확실한 미래, 어떻게 해야 되지? 안절부절? 이런 모습이고, 창업을 이제 시작한 계기가 저의 명확한 일을 하고 싶어서 했는데, 가정의 일에 있어서는 그 일을 놓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되게 막막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먼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다현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전에는 이제 창업을 하기 전에는 그냥 여러 가지, 졸업하면서 여러 가지의 목표가 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생겼었어요. 하나는 뭐 창업이 될 수도 있고, 하나는 그냥 작업 활동을 계속 하고 싶다라는 것도 있었고, 아니면 유학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갈래길을 생각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 당시에는 막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결혼 얘기가 그 어린 나이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여러 가지 갈림길 끝에 결혼이 있으면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미래의 내 모습은 아이를 안고서 있지 않을까. 제 전공을 살리고 싶다는 그 마음을 이룰 수 없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환경이 참 나의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기도 해요. 그 안전 문제도 있고 교육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졸업을 하면서 연애,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관심을 아예 끊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 이외에도 다른 삶이 있구나를 좀 예시를 많이 보게 됐어요. 다양한 예시를. 그전에는 그냥 다 똑같은 삶이었으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그렇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예시를 보게 되면서 저는 다른 가치도 찾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가족의 가치도 좋지만 거기 플러스 저의 직장에서 오는 가치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예술인들과 함께 협업을 하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술인들과 함께 하는 활동과 그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도 저는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미혼인 상태를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키워드 2개가 잡혔는데요. 2개가 그 엄마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각 분야에서 그 프로로서의 그 정체성. 그렇게 2개가 서로 좀 양립이 가능할까? 라는 그런 고민이 저한테도 쓱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성의 삶으로서 그래도 조금 더 걸어 나가신 김혜정 대표님은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제가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었던 데는 한 여성의 희생, 헌신이 있었던 덕분이라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저는 이제 저희 시어머님께서 제가 첫 아들을 낳자마자 우리 집안 장손이라고 오셔가지고 20년 이상을 저랑 같이 생활하시면서 아이들 다 키워주셨기 때문에 저는 직장 생활을 32년 한 덕분도 어머님 덕분이고, 그 직장 생활에서도 직장에서의 남녀 차별이 없던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제가 여직원에서, 그러니까 여상을 졸업하면서 입사를 해서 여직원에서 남직원, 또 대리, 과장, 차장까지 승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일 안에서의 저의 인생만 있지 엄마로서의 인생은 사실은 많지는 않았거든요. 왜냐면 할머니가 유치원에 가시고 할머니가 장소에 가시고 이랬던 경험이 더 많아서 저는 일밖에 모르던 엄마였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돌이켜 볼 때 요즘 젊은 여성들이라든지 아이 엄마들 보면은 내 아들도 저런 때가 있었나? 나는 엄마로서 정말 엄마가 필요할 때 그 자리에 있었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되는데, 저희 둘째 아들이 늘 긴 편지를 쓸 때가 있어요. 저한테도 쓸 때도 있고 아니면은 남에게 무언가를 발표하거나 이럴 때 쓸 때가 있는데, 둘째 아들의 인생의 멘토나 롤모델이 우리 엄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엄마가 자기의 일에 대해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일했던 그 모습을 보고 엄마를 인정해 줬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내가 엄마로서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 자리를 대신한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감사한 거고 또한 저는 일밖에 몰랐는데 그런 엄마의 모습을 가지고 프로를 인정해 줬다는 거 아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많은 여성들이 문제 고민하고 있는 육아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국가든 아니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이 되어야 우리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이라든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라든지 능력 발휘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분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정말 다 다른 삶을 살고 있고 또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공통점 하나를 발견을 하자면은 제가 계속 발견이라는 거를 쓰는데, 발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나를 발견하는 그런 게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이게 후회되거나 어떻게 살았으면 더 나았겠지라는 그런 생각 없이 지금에 조금 더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오히려 이렇게 많이 노출이 되었을 때 누군가에게는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라는 것보다는 나라면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더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제 또 다 같이 창업을 해가지고 또 각자의 역량을 이렇게 또 펼치고 있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일을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꾸려나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그런 주제 중에 하나가 요즘 이게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게 용어를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로컬 크리에이터도 있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있고,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거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 그런데 만들고 나서 그것들이 계속 그 안에서 무언가의 확장성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는 잘 기록되고 그리고 그것이 더 가치 있게 공유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안보아 대표님께서 하시는 사업이 사람의 삶을 잘 기록하기 위한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시면서 그 기록되었던 것들이 어떻게 삶 안에서 그리고 사업 안에서 확장성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지 그런 포인트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다들 요즘은 기록이 굉장히 빠르고 휘발성도 강하죠. SNS에서 바로바로 기록되고 공유되고. 근데 제가 했던 최초의 기록은 그림 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우리의 기록은 다 디지털화돼서 저 세상 어느 가에 떠돌고 있지만 실제 내가 갖고 있는 기록은 오프라인으로 된 기록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아이를 낳고 아이 사진을 엄청 많이 찍어요. 저는 한 번도 내 핸드폰에 그 용량이 딸려본 적이 없었는데 아이를 낳으니까 드디어 핸드폰에 그 용량이 다 차더라고요. 한순간도 놓치기가 싫어서. 근데 그 수많은 자료들을 기록하는 내가 스스로 이 손 안에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게으르고 그거를 또 다 정리하려면 너무 게으르잖아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그래서 그 기록들을 다 그냥 흘려보내 버려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을 할 때 제가 천성이 굉장히 게으르지만 그래도 큰 굵직굵직한 거 하나하나는 늘 기록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첫 번째가 저희 아이 책이었어요. 되게 성장 앨범 같은 거 찍으러 갈 때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그게 찍을 게 없어서 그냥 제가 카메라로 찍어서 제가 했던 책을 그냥 처음에 그냥 포토샵으로 만들어서 그냥 동네 인쇄소에서 이런 것도 인쇄해 주시나요? 했는데 되게 그냥 해주셨어요. 친절하게. 그게 지금 사업의 시작이었거든요. 네, 예술을 기록하시고 농업을 기록하시고 지금 우리 마을의 그런 역사를 기록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는 그냥 단순히 저희 가족을 기록하고 제 주변을 기록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벌까만 솔직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상품은 사람들이 잘 안 살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꾸며서 좀 더 잘해서 시장에 내놔야 볼까? 그런 것만 솔직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다들 로컬에서 활동하시고 로컬 크리에이터 활동들을 하시고 또 충북 내 자체는 사회경제적 활동도 조금 활성화돼 있고 그런 분들을 자주 만나다 보니까 내가 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예술의 관계성을 따져야 되고 농업의 미래를 따져야 되고 마을의 미래를 따져야 되는 거를 이제는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하시는 것들이 잘 기록을 하고 계셔서 다행이지만 저는 그래서 본래 지금 개인의 기록만 하고 있다가 지금은 약간 마을의 기록 그리고 또 어떤 기업체의 기록으로 좀 넓혀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록은 지금 굉장히 많이 그냥 사라져가고 빨리빨리 공유되는 장점이 있지만 빨리빨리 사라져가지만 내 손 안에 든 이 종이의 기록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드가 날아가면 그 사진은 다 날아가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강의 중에 국가기록원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종이로 된 기록은 누가 무슨 저지레를 하지 않는 한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활동하시는 것들이 내 손 안에 내가 어떤 전자기기가 아니라 그냥 펼쳐볼 수 있는 기록으로 남기는 활동들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업 안에서 무언가를 창조해내고 그리고 기록해 나가는 그 과정 안에 그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게 키포인트를 하나 이렇게 따져보면은 지금 수익성과 함께 가져가야 되는 것이 그 본인의 삶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나의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록한다는 거 자체가 사실 오늘 우리의 이 자리도 기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슷한 주제로 저희가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앞전에 그 비슷한 청년 여성의 일과 양립 이란 주제로 저희가 언컨퍼런스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나서 그때의 그 자리에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영상으로도 한번 담았었고 그 자리에서 나누어졌던 우리들의 이야기를 기사로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써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확장해서 이렇게 또 조금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각각 다른 분야에서 다른 콘텐츠로 이제 활동을 하고 사업을 이렇게 영위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로컬 안에서 우리의 사업이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그런 요건으로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저는 로컬 안에서보다 좀 더 확장성을 갖고 싶지만 그 전에 기반을 이제 로컬에서 튼튼히 잡고 싶다라고 생각하고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저희 사업은 이제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예술인 소통 플랫폼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활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는 많은 예술가 분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보통 저의 나이 또래 작가님들을 만나게 돼요. 이제 학생이신 분들도 있고, 이제 졸업하고서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하는 신진 작가님들도 있고, 그런 작가님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분들은 이제 작가로서, 저희는 기획자로서 함께 이제 어우러지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그 신진 작가가 지역에서 활동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기성 작가분들은 보면 인프라가 굉장히 튼튼하게 잘 구축이 되어 있는데 신진 작가분들이 이제 활동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로컬에는 아직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 대안 공간도 그래서 오픈을 하게 된 거거든요. 신진 작가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계속 지속이 되려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술이 특히나 지속 가능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제 작가님들과도 많이 대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술 활동이 지속이 되는 것도 좋지만 예술이 다른 것과의 결합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예전에 저희 활동 중에서 이제 짠한 어른이들이라고 이제 크래프트 맥주를 하는 곳과 저희 예술인들이 모여 있는 브랜드 우주개구리가 같이 협업을 해서 전시를 하고 행사를 하는데 그냥 전시를 하거나 그냥 맥주 시음 행사를 하거나 그것과는 다르게 이게 결합이 됐을 때의 시너지가 굉장히 더 좋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걸 보면서 로컬에서는 예술을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예시를 계속 만들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술이라는 게 이렇게 무언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행위잖아요. 근데 또 그 재은 대표님도 보면은 농사에서 이렇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농사를 계속 이렇게 좀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무엇을 이렇게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먼저 다현 대표가 이야기하는 얘기 중에서 예술은 다른 것과의 결합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농업이 예술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농업은 사실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제시로 농림부나 이런 농업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지속 가능한 농업은 농업인의 소득만 창출하는 시대거든요. 사실 근데 기반 없이 농업에 뛰어들면은 소득 창출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농업은 이렇게 다른 것과의 결합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술인과의 만남, 그렇게 하면서 사라져가는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아카이빙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고 고령화된 마을을 활성화시키면서 그 고령화된 마을이 나중에는 젊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게 되니까 이 고령화에서 이제는 안정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마을까지도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로컬 안에서 농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속 가능한 것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현 대표랑도 현재 제가 농사짓는 문이면 마동리에서 아카이빙 작업을 예술로 하고 있고 또 주민들과 같이 어우러져 가는 모습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보여드리고 있고 그런 작업들이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요. 이 사람과 처음 관계를 맺는 게 다음에는 우리 마동리를 위한 관계일 수도 있겠구나. 우리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관계일 수 있구나. 더 나아가서는 농촌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농촌의 다양한 세대들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 모습들이 앞으로의 미래 농촌 모습이 이런 모습일 텐데 그런 것들은 내가 관계 맺는 어떤 사람과 관계 맺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농촌에서 특히 지속 가능한 사업이라고 하면은 사람들과의 진실된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키워드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보다 조금 더 깊은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를 경험하신 김혜정 대표님을 본인의 사업이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요인을 꼽을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볼까요? 관계가 좀 복잡하죠. 저희 사업장은 운천동에 커뮤니티 카페를 1층과 2층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을 제가 처음 사업장이라고 가서 봤더니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운천동이 직지문화특구기 때문에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센터가 세워질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많은 활동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거나 또 서로 소통하거나 관계가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만 우리 집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옆에 그러니까 우리 동네 바로 옆에 아니면 우리 동네에 세계적인 어떤 장소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네는 아주 조용한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세계 기록 문화유산 센터를 유치한 거는 사실은 공무원이겠지만 그 마을을 반영한 것 아니면 마을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들은 아무것도 시작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저희 커뮤니티 카페에서 많은 사람들을 다양한 어떤 모임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특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천동을 좀 홍보를 해야 되겠다. 운천동에 많은 사람들이 와야 여기에 무엇이고 어떤 사람이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특히나 이제 세계기록문화유산 센터가 들어오면 우리 마을에 있는 세계기구면 우리 마을 사람들이 잘 알고 그것들을 설명하거나 안내하거나 이런 역할들을 그 지역에서 해야 되는 게 로컬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라든지 책임 또는 의무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카페는 아니면은 저희 동네 언니들이나 아직 오빠는 오빠는 없지만 잘 아는 언니들이 있는데 그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항상 마음속에는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들을 표현하거나 그것들을 같이 하자고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얘기만 하다 그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내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우리 집에서 아니면 우리 사업장에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이런 호기심 같은 것, 그리고 우리 마을이니까 내가 사는 마을이니까 내가 한번 해보지 뭐, 이런 것들이 쌓여야 정말 로컬다운 로컬이 되는 거고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또 거기서 그것들을 즐겁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소득화되거나 그것이 발전 성장이 돼서 서로가 행복한 마을들, 서로가 함께 행복한 마을 사람들이 있는 것. 그래서 결국은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공간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의 소통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면 우리 같은 여성 기업가나 그 자리에 있는 누군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어떤 로컬이든지 지속 가능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고, 제가 조금이라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굉장히 진지하죠. 다들 엄청 거창하서. 네, 제가 따로 무언가를 정리하지 않아도 각자의 삶 안에서 그러니까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일을 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런 게 본질적인 문제가 그대로 녹아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삶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공통적인 거 한 가지는 모두가 각자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저는 항상 그 경계에서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조금 더 창의적인 일이 항상 그 경계에서 이루어지죠. 늘 있던 일 안에 그 경계에서 새로운 일이 있기 때문에 창업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런데 이 창업을 저희가 이 사회 안에서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또 무언가의 경계 안쪽에서 설명이 돼야 되는 그런 조금 아쉬운 상황들이 있어요. 네, 조금 두루뭉술하게 설명은 했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저희만의 생각을 가지고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그러니까 뭐 정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어떤 게 지원 정책 안에서 우리의 꿈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조금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한 가지씩만 짧게 나눠 볼까요? 물론 이게 조금 여성적인 관점이기는 한데, 저는 아이를 안고 창업을 딱 시작을 했을 때 창업을 해서 나라이지 그대는 좋은 창업자입니다, 내가 우리나라에서 좋게 지원을 해드릴게요 라는 인식이 박히기 위해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거를 맞춰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우선 첫 번째 교육이고, 그래서 다양한 교육들을 들으러 다녀야 되거든요, 창업자들은. 근데 다양한 교육들을 들으러 다닐 때 저는 항상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랑 같이 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아이들이 좀 커서 좀 학교도 가고 뭐 이제 또 어린이집에 갈 시간에 이렇게 있는데, 항상 이렇게 돌쯤 된 아이를 가고 아기띠를 메고 그 창업장을 들어가면 우선 기본적으로의 세팅은 저 같은 사람은 가끔 한 명 만나요.
아니면 이제 되게 젊은 청년들이나 좀 이제 중장년분들,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우선 기본적인 없다는 전제하에 모든 교육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저는 약간의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분명히 나라에서 선택을 받았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왔는데 뭔가 이 도태되고 외롭고 쓸쓸한 이 느낌은 무엇일까? 그래서 아이가 울어서 수유실을 가서 이제 수유를 해야 되는데 우선 수유실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 막 화장실에 최소한 기저귀 가리대는 있겠지. 그런데 갔는데 또 기저귀 가리대가 없어요. 아, 심지어 이상하게 아이가 그러면 큰 것만 안 싸면 된다. 근데 또 이제 아이가 큰 거를 싸면 이제부터 멘붕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굉장히 사소한 차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청춘잡담에 왔을 때 처음 수유실이 있다는 거에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제가 근무하는 곳도 청년 시설이기는 하지만 그 센터장님도 인식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 여기가 조금 불친절한 요소들이 있다는 건 인식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그거를 고치시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랑 그 사무실에 출근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청춘잡담에 수유실이 들어온 과정이 그냥 이루어진 건 아닐 거예요. 제가 수많은 그 창업 보육센터를 가면서 수유실이 있는 걸 처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이랑 이렇게 교육을 듣고 또 지금은 사무실을 얻어서 아이랑 출근하는 과정에 늘 죄인 아닌 죄인이 되기는 하지만 그 상황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는 체감을 해요. 근데 아직도 더 많이 나아져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청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만 39세 청년은 아이를 데리고 있는 육아맘들이 절반이라는 걸 인식해줬으면 좋겠어요. 이해합니다. 저도 아이 데리고 갔다가 옆에서 이렇게 쪽지가 날라온 적도 있어요. 이렇게 아이 데리고 나가주시겠어요? 네, 방해되거든요. 이렇게 정말 울면서 나온 적도 있고, 근데 또 그런 분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느 현장에서는 저 학교 다닐 때 아기띠 또 이렇게 아이 넣고서 학교 가서 수업 듣고 또 배 이만큼 불러가지고 시험 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럼 그때는 또 많은 배려해 주셨어요. 학교 졸업하는 날이 아이 출산하기 이틀 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줄 안 서고 그 학사 가운 맨 첫 번째로 막 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사회 안에서 조금 더 많이 안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른 대표님 어떤 생각 있으세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네.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안보아 대표님은 청년 여성이 엄마일 때 조금 우리 사회에서 이런 정책이 필요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아직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생각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농업에 있다 보니까 항상 드는 생각이 농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많이 개선이 되어 있는데, 또 청년 젊은 사람이 일을 한다고 하면 좀 모질라서 들어왔다거나 사회에서 실패를 해서 들어왔다라는 인식이 전제하에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 통념이 깨져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래야만이 정책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뭐 외국 사례에 관련해서 농업 정책이 들어와가지고 그게 우리나라와는 좀 맞지 않아서 좀 농업인들의 불만을 사고, 그렇게 조금 악순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악순환 형식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농업을 농사로 내가 밭에서 일하는 거에 국한하지 않고 농촌에서 어떤 업을 하는 게 농업이다라는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는 계기가 조금씩 시작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현재로는 농림부 사업이나 농촌 관련된 사업들이 대부분 농업의 규모, 농사의 규모를 넓히는 데만 정책들이 있는데, 이제는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농촌에서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농업 관련한 농림부 사업이라고 정책이 있다고 하면은 더 활성화되고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미래가, 농촌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농촌에 대한 고정관념부터 조금씩 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더욱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은요?
저는 50대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신중년의 대표 나이인데요. 이제 올해가 이제 55이니까. 좀 전에 이제 청년 창업가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공모 사업이나 창업 지원에 딱 보면은 이거 좀 아이디어 좀 나올 것 같은데 딱 보면은 청년 39세 이하만 가능.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는 신중년인 제 세대의 많은 분들을 보면서 앞으로 100세 시대에 지금 50대, 60대의 그 연령대 사람들을 보면 너무 열정적이고 너무 잘할 수 있는 재능들이라든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조가 아직은 정년이 60세로 넘어간 기업도 있고 그걸 실시하는 기업도 있지만 대개 제 주위를 보면 55세 정년이나 그 전에 이미 퇴직을 흔히 얘기하는 강퇴를 당해서 사회에서 무엇을 할지를 몰라 하는 신중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또한 그 사람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제까지 직장 생활이라든지 자기만의 세계에 닫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줄을 잘 모르고 좀 쉬었다 알아본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좀 단순한 삶을 사는 분들도 제가 보기 때문에 청년도 나라에서 키워야 되고 청년의 문제가 많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앞으로 100세 시대나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이 시대에는 저와 같은 신중년들에게도 더 많은 다양한 문이 열려야 되고 그분들이 다시 새 도전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나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오픈된 장소나 역할들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능력들, 저처럼 직장 생활을 오래 했거나 아니면 어떤 분야에서 많은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는 것들이 이 사회에 환원돼서 더 좋은 역할을 하려면 좀 더 많은 기회가 신중년인 저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그런 건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그리고 왜 이 일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생각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소통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오늘 이 자리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연결될 수 있다는 거, 그 가능성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청춘 잡담에 오시면은 저희와 연결될 수 있는 고리도 분명 또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 로컬, 무언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로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닌 내가 주체가 되어서 앞으로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씩 나에게 일이란 무엇이다. 네. 요거 한 번씩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에게 일은? 저에게 일은 꿈과 해방입니다. 저에게 일이란 인생입니다. 나에게 일은 나를 존중하는 장치입니다. 저에게 일은 곧 저입니다. 저에게 일은 본능입니다. 로컬 라이프로 로컬 커리어 문의하실래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 함께 나누어 주신 네 분의 패널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도 우리의 무대잖아요. 오늘의 나의 역할이 조금 더 나은 역할이 되기를 발견하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